특급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는 없어도 빅토르아는 있다. 이 쇼트트랙의 세계 챔피언 빅토르아 안현수 선수가 과연 평창의 빙판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이현정 의원님,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이런 IOC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안현수 선수가 평창 빙판을 못 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었는데 오늘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의 참석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이제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피력을 했죠. 제가 볼 때 아마 IOC와 푸틴 간에 뭔가 좀 합의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로 이어서 IOC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영을 표하면서 마지막 폐막식에는 러시아 깃발을 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또 입장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도핑과 관련해서 지난 리우 올림픽부터 이제 그 각 협회별로 참석을 했고 이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참석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단은 허락을 하고 대신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아마 제스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안현 선수도 참가의 길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 무대를 정말 절실히 기다렸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결정을 IOC 결정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안현수 선수의 목소리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선수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제가 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평소대로 그냥 훈련하고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창에서 올리는 올림픽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했던 이유도 되고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올림픽 경기는 뛰어야죠.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와이프가 제일 걱정 많이 했고. 아직은 표정이 좀 여유가 있고 올림픽은 꼭 뛰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제 왼쪽에 김묘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윤정 의원님 뭐 인터뷰 부분의 직함은 러시아 국가대표라고 나가긴 했지만 안현수 선수 그러니까 빅토르아는 평창에서 열리는 만큼 좀 더 뛰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 참가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면 OAR이라고 해서 러시아 출신의 올림픽 선수 이런 이제 마크를 하고 나옵니다.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제 옷도 지금 이제 러시아 원래 저 보면 러시아 깃발을 상징하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못 입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안현 선수는 러시아 이 쇼트트랙 팀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한 체대에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에서도 이번에 일단 참가를 하는 것으로 대충 되고 있고 뭐 몇몇 선수는 이제 러시아 깃발을 달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선수들 같은 게 4년마다 한 번이잖아요. 사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본인의 선수 생명과도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마 참가 열정이 더해서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은 참가를 이렇게 OAR을 달고 참가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아까 저 올림픽을 안현수 선수가 얼마나 많이 자꾸 7번째 뭐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뭐 그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 보면 2018년 평창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사실 김묘성 기자, 그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배경도 참 안타까웠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현수 선수와 빙상연맹과의 어떤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귀화까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시작은 일단 2010년 4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원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뭐 파벌 논란이라든지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9월로 미뤄집니다. 근데 그때 안현수 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되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안현수 선수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고의적인 방법이 아니었냐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때 또 안현수 선수가 소속팀이었던 곳이 해체가 되면서 사실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거예요. 그래서 2011년 4월에 있었던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전부터 계속 어떤 제안이 있었던 러시아의 귀화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받아들이고 러시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말씀처럼 러시아로 간 안현수 선수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을 3개나 땄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겨울 스포츠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워낙 빠르고 또 기술적으로 워낙 우리가 테크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안현수 선수의 귀화는 복덩어리가 굴러온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안현 선수 같은 경우도 메달 숫자가 보면 미국의 안토노노하고 비슷한 지금 타이의 기록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소치 올림픽 때 안현 선수가 가서 정말 금메달을 3개를 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처음에 귀화할 때 집도 줬고 또 금메달 따다 보니까 집을 뭐 상트페테르스부르크하고 또 다른 지역 등등해서 오. 정말 고급 주택을 3개씩이나 줬어요. 예.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뭐 완전히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있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사실 이번 올림픽도 안현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안현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렇게 많이 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참가에 대한 열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까 최고급 승용차를 직접 마주한 안현 선수와 지금 뭐 부인과 함께 고급 저택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는데요. 러시아 내에서 이 빅토르한 안현 선수의 인기도 대단해서 관련 응원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듣고 올까요?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3 медали нам принес. Это Витя, это Витя, это Витя. Как он едет, вы на видео посмотрите. Па-па-да-бам, он в шорт-треке ветеран, он летит как ураган.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наш любимый ветеран. Супер Витя.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비트가 빠르고 좀 신나는 노래 같으세요. 안현수 선수 러시아 생활에 완벽 적응한 것 같습니다. 과거 인터뷰 영상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을 겪어보고 제가 여기서 생활해보고 했을 때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 저를 대해주거나 저를 생각해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마움도 많은, 여기가 이제 집 같은 기분도 들고, 이제 성은 한국에서 쓰던 성 안 그대로 쓰는 거고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고 승리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거고, 좀 사람들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뭐 음식 뭐 이런 거보다도. 예, 김 기자님, 사실 안현수 선수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안현수 선수의 부인인 우나리 씨도 꽤 잘 알려진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나리 씨에 대해서 안현수 선수의 팬클럽 회장이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안현수 선수의 팬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와전이 되면서 팬클럽 회장이다까지 된 건데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는 팬이었는데 아는 오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현수 선수와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굉장히 좀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예. 만났던 그 시기가 우나리 씨가 사우나에 있었다고 해요. 사우나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만남의 장소로 갔고, 그때 안현수 선수 또한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서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복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됐고, 안현수 선수가 처음에 우나리 씨를 봤을 때는 사우나를 다녀와서 그런지 뭔가 반짝반짝하고 맨들맨들한 모습에 굉장히 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모습, 그 수수한 매력에 첫 만남에 그냥 반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게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라는 거니까 초고속으로 이제 결혼까지 한 건데 그러게요. 저 보니까 과거에 지상파한 육아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네. 2세도 잠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2세가 공개되면서 그 관심이 안현 선수에서 우나리 씨로 그다음에 다시 아기로 옮겨졌어요. 굉장히 친화력이 대단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빙상장에서 아빠 안현수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응원을 하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 사랑을 받았는데 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도 일단 아내 우나리 씨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냥 남편만 따라서 러시아로 떠났단 말입니다. 혈을 다신 러시아 그냥 간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런데 또 내조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 또한 공수를 하면서 그렇게 내조에 힘썼다고 해요. 또 아기도 열심히 키우고 그래서 좀 휴가를 주고 싶었다,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마음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까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우나리 씨 이런 내조 덕분일까요? 안현수 씨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몸에 문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안현수 선수의 문신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내용은 우나리 씨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녀는 나를 완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신은요. 우나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나리 씨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내용도 안현수 선수가 나의 존재의 이유이다. 당신은 나를 완성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두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인 제리 맥과이어의 명대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자신의 몸에 새긴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뭐 SNS 통해서 저렇게 단란한 가족 뭐 네. 이세 얼굴까지 공개했는데 일단 개인 자격으로는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 빅토르 안에
평창 빙판에 설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특급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는 없어도 빅토르아는 있다. 이 쇼트트랙의 세계 챔피언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가 과연 평창의 빙판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이현정 의원님, 사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이런 IOC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안현수 선수가 평창 빙판을 못 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었는데 오늘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의 참석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이제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피력을 했죠. 제가 볼 때 아마 IOC와 푸틴 간에 뭔가 좀 합의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로 이어서 IOC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영을 표하면서 마지막 폐막식에는 러시아 깃발을 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또 입장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도핑과 관련해서 지난 리우 올림픽부터 이제 그 각 협회별로 참석을 했고 이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참석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단은 허락을 하고 대신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아마 제스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안현 선수도 참가의 길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 무대를 정말 절실히 기다렸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결정을 IOC 결정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안현수 선수의 목소리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선수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제가 뭐 지금 사실 김묘성 기자, 그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배경도 참 안타까웠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현수 선수와 빙상연맹과의 어떤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귀화까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시작은 일단 2010년 4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원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뭐 파벌 논란이라든지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9월로 미뤄집니다. 예. 근데 그때 안현수 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되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안현수 선수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고의적인 방법이 아니었냐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때 또 안현수 선수가 소속팀이었던 곳이 해체가 되면서 사실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거예요. 그래서 2011년 4월에 있었던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전부터 계속 어떤 제안이 있었던 러시아의 귀화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받아들이고 러시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뭐 말씀처럼 러시아로 간 안현수 선수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을 3개나 땄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겨울 스포츠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워낙 빠르고 또 이 기술적으로 워낙 우리가 테크닉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안현수 선수의 귀환은 복덩어리가 굴러온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메달 숫자가 보면 미국의 안토노노하고 비슷한 지금 타이의 기록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소치 올림픽 때 안현수 선수가 가서 정말 금메달을 3개를 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런 것보다도 예, 김 기자님 사실 안현수 선수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안현수 선수의 부인인 우나리 씨도 꽤 잘 알려진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나리 씨에 대해서 안현수 선수의 팬클럽 회장이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안현수 선수의 팬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와전이 되면서 팬클럽 회장이다까지 된 건데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는 팬이었는데 아는 오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현수 선수와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굉장히 좀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예. 만났던 그 시기가 우나리 씨가 사우나에 있었다고 해요. 사우나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만남의 장소로 갔고 그때 안현수 선수 또한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서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복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됐고 안현수 선수가 처음에 우나리 씨를 봤을 때는 사우나를 다녀와서 그런지 뭔가 반짝반짝하고 맨들맨들한 모습에 굉장히 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모습, 그 수수한 매력에
첫 만남에 그냥 반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게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라는 거니까 초고속으로 이제 결혼까지 한 건데 그러게요. 저 보니까 과거에 지상파 육아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네. 2세도 잠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2세가 공개되면서 그 관심이 안현 선수에서 우나리 씨로 그다음에 다시 아기로 옮겨졌어요. 굉장히 친화력이 대단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빙상장에서 아빠 안현수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귀화할 때 집도 좋고 또 금메달 따다 보니까 집을 뭐 상트페테르스부르크하고 또 다른 지역 등등 해서 오. 정말 고급 주택을 3개씩이나 줬어요. 예.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뭐 완전히 영웅입니다. 이게 노래도 있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사실 이번 올림픽도 안현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안현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렇게 많이 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참가에 대한 열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까 최고급 승용차를 직접 마주한 안현 선수와 지금 뭐 부인과 함께 고급 저택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는데요. 러시아 내에서 이 빅토르한 안현 선수의 인기도 대단해서 관련 응원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듣고 올까요?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3 медали нам принес. Это Витя, это Витя, это Витя. Как он едет, вы на видео посмотрите. Па-па-да-бам, он в шорт-треке ветеран, а он летит как ураган.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наш любимый ветеран. Супер Витя. Супер Витя.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비트가 빠르고 좀 신나는 노래 같아서요. 안현수 선수 러시아 생활에 완벽 적응한 것 같습니다. 과거 인터뷰 영상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을 겪어보고 제가 여기서 생활해보고 했을 때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 저를 대해주거나 저를 생각해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마움도 많은, 여기가 이제 집 같은 기분도 들고, 이제 성은 한국에서 쓰던 성 안 그대로 쓰는 거고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고 승리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거고, 좀 사람들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뭐 음식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평소대로 그냥 훈련하고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창에서 올리는 열림픽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했던 이유도 되고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올림픽 경기는 뛰어야죠.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와이프가 제일 걱정 많이 했고. 아직은 표정이 좀 여유가 있고 올림픽은 꼭 뛰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제 왼쪽에 김묘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윤정 의원님 뭐 인터뷰 부분에 직함은 러시아 국가대표라고 나가긴 했지만 안현수 선수 그러니까 빅토르아는 평창에서 열리는 만큼 좀 더 뛰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 참가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면 OAR이라고 해서 러시아 출신의 올림픽 선수 이런 이제 마크를 달고 나옵니다.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제 옷도 지금 이제 러시아 원래 저 보면 러시아 깃발을 상징하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못 입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안현 선수는 러시아 이 쇼트트랙 팀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한체대에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에서도 이번에 일단 참가를 하는 것으로 대충 되고 있고 뭐 몇몇 선수는 이제 러시아 깃발을 달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선수들 같은 게 4년마다 한 번이잖아요. 사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본인의 선수 생명과도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마 참가 열정이 더해서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은 참가를 이렇게 OAR을 달고 참가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아까 저 올림픽을 안현수 선수가 얼마나 많이 찾고 7번째 뭐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뭐 그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 보면 2018년 평창은 아직 물음표입니다.